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강민규입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 FTA를 통한 국경 간 정보 이전 자유화의 쟁점에 관한 연구를 한미 FTA와 TPP를 중심으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 배경 및 목차를 살펴보고 글로벌 국경 간 정보 이전 추세를 설명드린 뒤 한미 FTA와 TPP상 국경 간 정보의 이전 관련 법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한미 FTA 재협상에 관한 법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빅데이터와 같은 정보통신 기술의 세계적인 발달로 국제 전자상 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디지털 무역의 확산으로 국제 무역 패러다임도 대대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한미 FTA 재협상 의제 중 전자상 거래 장애는 전산 장비 현지화 즉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 금지 및 국경 간 정보의 이전 조항 의무화 요구 등이 조명되었습니다. 다만 금융 및 안보 등 국민과 국가의 민감한 정보의 국외 유출에 대해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정보 주권의 문제가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국경 간 정보 이전의 자유화에 입각하여 앞으로 한국의 ICT 분야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보호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없다는 실정입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자유화보다는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의 무분별한 국외 유출을 규율하기 위해 마땅한 대응책과 협정문 내 안전장치를 확립하여 조건형 개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국경 간 정보의 이전은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경 간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은 그 자체로서도 상업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데 이로써 국경 간 정보의 이전 문제는 FTA 협상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제15장 전자상 거래에서 국경 간 정보 이전에 관해서는 제15.8조 국경 간 정보 흐름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권고 조항 수준에서 그칠 뿐 이를 의무 조항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해서는 양국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정보에 관해 별도의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양국의 국내법상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범주가 상이하므로 향후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산 장비를 현지화해야 하는 현 상황은 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하는 디지털 무역의 비관세 장벽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아 미국 기업들이 이와 관련한 피해에 대해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또한 2017년 NT 보고서를 통해 위성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구글맵 등의 글로벌 지도 제공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는 것은 디지털 무역상에서의 장벽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부속서 13-나 제2절에서는 금융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해외 위탁 업무 처리 용도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정보 처리의 해외 위탁 목적으로만 금융정보의 국외 이전을 허용하였을 뿐 이에 대한 금융정보의 생성 및 저장을 위한 IT 설비 혹은 금융 전산망 등 본질적인 정보 보관 요소들의 해외 이전까지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TPP 협상 중 회원국들의 국경 간 자유로운 정보의 이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협상의 주된 목적 중 하나였지만 개인정보의 국외 무단 유출 방지 등 민감한 정보들에 관련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에는 별도의 조항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범을 TPP 협정에서는 제14.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에서는 광고 혹은 노력 조항이었던 국경 간 정보의 이전 조항이 TPP 협정문에서는 의무 조항으로 강화되어 각 당사국에게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허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단 동조항인 제14.11조의 3항에는 합법적인 공공정책, 즉 Legitimate Public Policy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는 국경 간 정보의 이전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여전히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동조항이 적용되는 대상인 해당인 즉 covered person에 대해서는 제14.1조 정의에 따라서 금융기관과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금융서비스는 동조항에 적용해서 명시적으로 배제된 셈입니다. 무역과 관련된 협정 중에서 전산장비 현지화 금지 조항은 TPP 협정문에 최초로 규정된 조항으로 각 당사국은 해외 기업의 사업 수행 조건으로 당사국 영토 내에서 전산장비를 이용 또는 위치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전산장비 현지화는 해외 기업이 현지의 전산장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비용 상승과 투자 비효율이 주된 원인이 되므로 국경 간 정보의 이전을 저해하는 디지털 무역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동조항은 국경 간 정보의 이전 허용 의무 조항과 더불어 디지털 무역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존해야 하는 필수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조항은 국경 간 정보의 이전 허용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요건과 동일한 조건 하에 레지메리 퍼블릭 팔리시에 관한 예외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 조항은 각 회원국들로 하여금 동조항에 대한 오남용 여지를 내포하고 있는 단서 조항으로도 보여집니다. 개취의 제14조 혹은 가트 규범 제20조의 일반적 예외와 명목적으로 유사할 수 있으나 두 일반적 예외 조항들과는 달리 관련 정책의 목적에 관해 세부적으로 기술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미 FTA에서는 존재하지 않거나 노력 조항으로 기술되어 있는 조항들이 TPP 협정문에는 모두 의무 조항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TPP 협정문 내에서는 합법적인 정부정책 예외 조항을 포함하여 조건적으로 전산장비 현지화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였으며, 한국도 전산장비 현지화 금지와 관련하여 합법적인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한 안보 측면에서의 예외 조항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글맵 같은 지도 제공 서비스의 국외 정보 관출을 금지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안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국의 특수성과 재반 상황 및 입지를 고려하여 이와 같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예외 조항을 두어 한국의 안보 실정 및 국민 정서를 반영하는 통상법적 대응책을 FTA 체제 하에서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FTA의 전자상거래장이 제협상을 통해 개정된다 하더라도 금융서비스장에서 규범하고 있는 금융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해서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이미 제15.2조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때문인데, 이를 통해 금융서비스장이 더 우선시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급변하는 4차 혁명의 기조로보다 더 안전한 방법을 강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TPP 제14조 14.1조 정의를 참고하여 동조항이 적용되는 대상인 covered person에 대해서 금융기관과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자상 거래를 통한 금융정보의 국외 이전을 명시적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ICT 분야 사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보호무역의 자세를 유지할 수는 없으나 무조건적인 자유화보다는 마땅한 대응책과 협정문 내 안전장치를 확립한 조건형 개방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국경 간 정보의 이전이 권고 또는 노력 조항이 아닌 의무 조항이 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항을 명문화를 해야 하며, 둘째, 전산장비 현지화 금지와 관련해서는 합법적인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해 구체화하는 등 보다 정교한 보완을 강구해 보았습니다.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국내 IT 서비스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과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또는 국가의 합법적인 공공정책 및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정보들의 무분별한 해외 유출 및 국외 전산장비 보관을 피하면서도 현실에서 요구되는 관련 조치에 보다 정밀한 통상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